그러면 이제 방음을 했으니까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하기 전하고 이렇게 묵직하게 닦이죠. 이 방음 매트가 좀 뚜뚜한 매트를 바르고 또 한 장 반 가까이 발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두드려 보면 좀 이렇게 울리는 느낌은 덜하죠. 뒷문짝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는 이렇고, 그러고 때렸을 때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이 철판이 울렁울렁 거리는 게 적죠. 요거는 때려 볼까요? 들란가? 철판이 이렇게 뚫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 소리 내는 데는 이제 이게 방음을 기본적으로 붙여야 된다. 그러고 이걸 또 작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데링을. 그러면 이게 스피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OM 스피커선은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스피커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잘라낸 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전지 9V 건전지를 가지고 하면 전압이 좀 높기 때문에 건전지에 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9V 건전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게 이제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 이 플러스 건전지 플러스는 하나 둘 중 아무거나 그냥 이제 둘 중 50%는 확률이 있으니까 요리하고 나머지 한 가닥을 스피커선 남은 데다가 탁 붙여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튀죠. 그럼 이는 정위상이죠. 이제 딱 전기 들어가면 앞으로 튀가 있다가 나면 원상복구 되죠. 그러면 정위상으로 앞으로 튀는 게 정위상입니다. 그러면 정위상 상태에서 건전지 플러스 선이 물려 있는 게 스피커 플러스 선입니다. 만약에 뭐 확률적으로 또 아무거나 했는데 딱 붙이니까 뒤로 튀죠. 이는 역위상이라고 합니다. 역위상. 뒤로 튀는 거. 그럼 뒤로 튄다면 역위상이니까 지금 건전지 플러스가 이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역위상일 때는 이게 스피커 마이너스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전지 플러스가 닿이는 선이 스피커 마이너스 선이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해가지고 정위상으로 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튀면 정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전지 플러스 선에 물려 있는 스피커 선이 스피커 플러스 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이 색깔이 이게 뭐이고 이게 브라운 갈색이 있는 게 플러스입니다. 갈색이 있는 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 갈색 색깔이 있는 게 플러스 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플러스 스피커 선, 마이너스 스피커 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제선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납땜을 할 때 잘했는지 또 확인사서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 선이니까 플러스에 되고 요 마이너스 물리 보면 앞으로 튀겠죠. 앞으로 튀지 않습니까? 여기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상 건전지 플러스를 스피커 마이너스에 물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로 튀겠죠. 이렇게 그죠? 뒤로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커 플러스에 건전지 플러스를 물리고 전기를 넣었을 때 앞으로 튄다. 그럼 정위상. 그럼 스피커 플러스에 물린 건전지 플러스에 물린 선이 스피커의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소리가 안 좋으면 원인을 몰라서 음원돼서 원인 찬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아까 이 갈색 있는 게 플러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아무 색깔이 없고 갈색 있는 게 플러스 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갈색 있는 게 플러스 선. 그러면 플러스 못 연결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뭐 납땜도 필요 없고 이걸 찍기로 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꼭 하려고 캡으로 넣은 다음에 찝어버리면 꼭할 캡 안에 이제 약간 얇은 철 종류가 있기 때문에 깍 찝으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나 테이프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플라스틱이 흘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찝어주면 이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방음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붙인 겁니다. 너무 비어 있어 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제 요 높이가 여기 딱 이제 맞는 높이였는데 이렇게 딱 되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요 안에 이제 동굴처럼 되어 있고 또 이게 타공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막히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12T, 13T고 요 높이가 이래 해봐야 15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한 40m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스피커는 한 요만큼 뜨겠죠. 그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잘 쉬어나가지 못할 바에 꽉 막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요리 되면 앞에가 뻥 뚫혀도 이렇게 모여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이 스피커에서 공간이 뜨니까 요리 되겠죠. 약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도 이제 잘라버리면 이제 스피커가 더 튀어나온 거나 한번 어쩔 수 없이 자르겠죠. 잘라버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소리가 이쪽 편으로 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적절하니까 그대로 둔다. 이걸 그대로 둔다 이 말이죠. 이제 한 1.5cm 뜰 겁니다. 요 끝 라인하고 요 스피커 자석하고 한 1.5cm 뜰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런 현상이 도움이 된다. 그럼 이 스피커에 맞는 아데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일단 4개를 먼저 플라스틱 그 도어에다가 고정을 하고 또 이 스피커를 4개 쪼을 때 이걸 통과해서 플라스틱까지 긴 피스로 고정할 겁니다. 그럼 아데링이 총 4개가 아니고 8군데의 피스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앞도어를 일단 방음도 하고 스피커도 또 봐야 되니까 탈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른 차보다 비교적 탈거 방법이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통상 보면 여기에 피스 하나 있던 여기에 하나 있던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고 이 차 보통 요즘은 여기에 피스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피스가 없고 여기에 피스 있는 차들은 이걸 빼보면 카바를 제끼 보면 카바가 뚜껑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제낄 수 있도록. 근데 카바는 맞는데 제끼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피스가 없다 생각하면 되고 그냥 여기에 손을 당길 때 힘이 지는 데는 이쪽 부분에 없으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없으면 또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카바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 여기 이제 이 플라스틱 그 밑에 매트를 조그만한 카바입니까? 이걸 들려면 피스가 있고. 이 차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오리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앞쪽부터 밀어서 그 빈틈이 약간의 빈틈이 없으면은 살짝 이 당기면 약간의 1, 2mm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넣으면 당기면서 근데 이거로 제끼는 거로 하겠지만은 이거 좀 당기면서 해야 됩니다. 좀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닦고 그러면 이걸 좀 잘 당기면서 제끼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서 다 나왔으니까 항상 여기 만약에 피스가 있다면 이게 안 들리겠죠. 피스가 없으니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올리는 게 아니고 항상 가쪽부터 먼저 올리는 겁니다. 조립할 때는 이쪽부터 먼저 조립하고 가쪽이 뒤에 이후에 조립되고 이게 항상 힘을 줄 때
요거부터 먼저. 요 뒤에 분에는 이제 누구나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이게 잭 같은 거나 좀 눌려서 되는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스피커를 일단 풀어보고, 이게 하얀 게 스피커 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6인치 스피커인데, 이 요리 두드려 보면 좀 무거운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베이스가 중음 스피커 중음과 센터 스피커 추가하기 전에는 베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그 많은 베이스가 듣기 좋게 부드럽게 났으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좋은 음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 이 소리입니다. 이 재질의 특징이죠. 이 스피커 재질의 특징. 이런 소리가 많이 나니까 듣기 싫죠. 근데 방음을 하면 이 스피커 소리가 좀 더 커질 뿐이고, 이 스피커는 이 형태의 소리가 좋지 않다. 음악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맞다. 그래서 음악 악기 같으면 굉장히 싸구리 악기보다 더 못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드러내야 된다. 다른 걸 교체해야 된다. 이걸 두드려 봤을 때 녹음이 잘 될려나 모르겠지만은 맑은 소리 난다면 방음만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거운 소리고 음악적으로 좋은 소리가 아니다. 그 음악적으로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기본은 돼야 되는데 기본보다 훨씬 안 좋은 소리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는 잘 없는데 좀 아무튼 소리가 별로입니다. 프로세싱은 잘 되는데 스피커는 별로다. 그러면 이 방음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그냥 하고, 손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거를 손에 들어갈 만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안 들려도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교적 드러내기는 쉬운데 그것도 또 시간 걸리니까, 이거는 다른 차보다는 이거 드러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손이 한 이만큼까지는 들어가시니까 여기다 매트를 바르고 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를 이제 저 실내 쪽에는 한 장 반 정도, 뭐 2장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한 장 반 정도 해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출력을 발산하는 그 형태의 구조가 아니고 매트가 좀 두꺼운 걸 해가지고 자출이고, 자출에 이제 출력을 밥을 많이 안 먹는 스피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고급 시스템이 아닌 그 이유도 있고 해서 요 매트를 쓰기 좋을 만큼 안으로 깊숙이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손바닥보다 좀 크게 잘라서 붙이는데, 크면 또 눈에 안 비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작게 잘라 가지고 칼질을 쭉 이래 하면, 이 칼질을 이래 하면 이게 반쯤 칼질이 되면 매트가 이거는 두꺼운 겁니다. 두꺼운 걸 해야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칼질을 싹 다 안 해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쪽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넣어가 이제 이 중간에 바가 있거든요. 모든 차들은 그 바를 살짝 물리 가지고 그 중간에 그 빗물 되는 바가 이 칠판 바깥쪽 칠판하고는 본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리콘 중간중간에 그냥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이제 차가
상대방 차가 문짝을 차고 못 들어오게끔 이제 막아놓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굳이 이거 우리가 스피커 소리 전하려고 뭐 용접을 쫙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바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용접이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바에 그거 하고 요 바깥쪽에 칠판하고는 실리콘 좀 특수 실리콘 몇 군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칠판 전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 바하고. 그래서 이 칠판에 다 붙고 바에 이게 일부 붙어야 이 매트가 그 실리콘처럼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더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출력이 약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 발을 틀어놓고 텅텅 이제 울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바에다가 일단은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 매트가 좀 좋으면 좀 잘 붙습니다. 잘 붙고 잘 안 떨어지고, 매트가 안 좋으면 잘 안 붙고 또 여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녹아내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매트를 조금 좋은 걸 쓰면 작업할 때도 더 편하고. 이거 매트 작업할 때는 이 목장갑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주변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보면 뭐 확인이 잘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 목장갑으로 하면 이게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잘 이 붙일 때 잘 붙거든요. 이 매트가 잘 붙는 매트를 써야 됩니다. 일단 위쪽에 바 하나 있고 밑에 쪽에 바 있는 거, 이게 매트가 바도 같이 붙여야만이 이 길쭉하니까 아래 위에 바가 붙는 겁니다. 요 끄트머리에. 그러면 이 매트의 힘이 바하고 칠판하고 딱 버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판은 이게 큰 북처럼 울리려고 하고, 이게 빔으로 되어 있는 바는 좀 어느 정도 단단하니까 서로 일체가 되면 칠판이 북처럼 안 흔들리겠죠. 이 스피커 직접적인 것은 조금 더 많이 좀 촘촘하게, 나라 스피커 뒤에니까 이게 스피커 에너지가 제일 많이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근본 쪽에는 뭐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스피커 출력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매트가 너무 많이 붙이면 소리가 맑게 안 납니다. 위쪽에 위쪽에는 이 가로로 그냥 봐야 붙일 거니까. 손이 잘리질 때까지 해야 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붙여갖고 지금 손가락 끝으로 그래도 이게 눌리줘야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위에 쪽 바하고 중간에 바하고 바로 이 안쪽에서 바로 이렇게 좀 전에는 열이 붙였거든요. 끝까지 못 가니까 좀에서 끝났겠죠. 이게 제일 위에 상단에 그 바하고 중간에 바하고 그냥 붙이는 겁니다. 더듬어 가지고 또 위에 상단에 한 1-2cm 붙이고 먼저 위에 바에다가 매트를 붙인 다음에 중간에 붙이지 말고 안으로 싹 접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억해 당기면서 그래야 힘이 있게, 그래갖고 도배 바르듯이 싹 훑어 내리면 안에 붙겠죠. 안 보이지만은 손으로 다 느끼니까. 그러고 이 손가락으로 꾹 눌려서 이리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거는 매트가 잘 붙는 매트를 써야 된다는 거. 잘 붙는 매트. 매매 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트가 잘 붙고 매트가 두꺼워야 된다는 거. 무게감을 줘야 되니까. 너무 싸구리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그래서 아랫단에 바에 붙이고. 완전 촘촘하게 지금 안 붙이거든요. 어차피 약간 너무 이게 싹 도배되어 있으면 무게는 있는데 맑은 소리가 좀 적게 날 수 있어요. 이 매트 자체가 이 소리가. 그래서 이제 불에 꽂는 매트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 불 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업의 그 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위쪽에 바, 중간에 바, 하단부에 바하고 매트를 가지고 실리콘처럼 붙을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철판하고 바랑 같이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쪽에 한 장은 반 정도 작은 걸 잘라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다 발란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한번 두드려 보고. 이쪽이 좀 약하다 그죠? 여기가 이쪽이 손이 안 가니까 좀 약하고. 여기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한 겹 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이 부분에 이게 넓으니까 이 매트를 추가로 그냥 덧방으로 이거는 센터에 붙이면 되겠죠. 좀 꾹꾹 눌려서. 요 매트는 좀 두꺼운데 이게 좀 얇습니다. 얇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만 크기 두 장을 여기 하나씩 추가로 붙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붙이면 되는데, 손이 들어가면 붙이고 안 그러면 안 붙이겠습니다. 손이 들어가네. 이것을 그냥 두 겹, 세 겹 붙이면 됩니다. 제일 많이 약하다 싶은 부분에 그냥 이건 요래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밀모 쏙 들어가겠죠. 요래가 들어가서 손이 들어갈 만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약했으니까 그냥 추가 덧방으로 그냥 두 겹, 세 겹, 그 부분을 두 겹이든 세 겹이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한 볼 쫙 발라다 끝나는 게 아니고 두드려 보고 약한 부분을 또 바르고 조금씩 또 바르고, 두드려 본 게 또 약해, 또 바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딱 바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한 장 한번 더 확인하고 갈까요? 여기까지는 못 가겠고 이 부분에 딱 정센터네. 요거 딱 붙이면 돼. 조금 위쪽이네. 빔하고 같이 붙여야 되네. 그 부분에 뭐 매트가 뭐 두 장 지금 붙어 있던 안 붙어 있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약하다고 흔들리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거기다가 그냥 정조준해서 이만하게 잘라서 쓰기 좋게끔 붙이면 되는 겁니다. 두 겹, 세 겹 신경 써요. 한 개 붙였는데 딴 데 붙여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한 부분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세 겹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만이 크니까. 범위가 큰 데는 이런 가쪽에는 좀 안 붙여도 되고 조금만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범위가 큰 센터에는 그냥 붙었던 뭐 정센터는 잘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더 많이 발라야 된다. 그래, 골고루 이 울리는 때렸을 때 그 비슷하게 딱 느끼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약 쉽게 방음이지 않습니까? 고급 방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방음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차피 스피커 소리보다 크니까 괜찮고, 여기 스피커가 에너지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좀 낫지 않습니까? 이거 더 바라면 되겠지만은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약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 시스템에다가 막 매트도 많이 바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 금액을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쪽도 이제 저쪽 그냥 동영상 안 찍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나중에 동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방음 작업이 끝나고 이제 이 스피커를 이 차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력을 적게 먹습니다. 출력을 적게 먹고 마이크로 프리시전 5 시리즈입니다.
출력을 적게 먹으면서 소리가 좀 dB가 높습니다. 그 OM 스피커가 이게 그 dB가 높은 편입니다. OM은 원래 출력이 약한 그 OM 그 데크에서 자출로 나오기 때문에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출력에서도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사제 스피커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괜찮은 스피커 중에 출력을 많이 넣어야 제대로 소리 나는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이 스피커는 출력을 적게 넣어도 자기 소리 낼 만큼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고 또 출력을 적게 넣어도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dB가 높은 건데 감도가 좋은 스피커죠. 감도가 좋다고 다 고음질의 사운드를 내는 건 아닌데 스피커 특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가 내려오면 스피커의 높이가 70 한 5mm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75mm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70 한 7mm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 그냥 12T짜리 자작 합판으로 링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링을 만들기 전에 요게 사이즈가 외부 사이즈가 요거보다 한 7mm 커도 되죠. 여기 텀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좀 넓으면 좋으니까 한 7mm 정도 더 크게 해서 7mm 정도 더 크게 해서 아데링을 만들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빗물 방지용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일단 잘라야 저음이 잘 통과하니까 빗물이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쪽에 턱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피커를 타고 내려올 그런 스타일이 구조가 아닙니다. 링 자체 이거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르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제작 합판 CBT로 아데링을 만들겠습니다. 요거 외부 링은 요거보다 7mm 크게 해서 7mm 정도 커야 좀 맞지 않습니까? 대충 크기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다른 스피커 도리된 나무 같은 걸 안 버리고 놔두면 쓰죠. 이럴 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외행 사이즈가 170이니까 7mm 커야 되니까 185 하면 되겠습니다. 185. 좀 185를 그럼 콤파스로 92.5 하면 185가 된다. 그럼 뭐 이걸 그냥 다 써버릴까? 다 쓰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걸 빗겨놨어. 요렇게 하고 여기 외행 사이즈고 그러면 이제 안에 내경을 해야 되겠죠. 내경은 146 146 146 146 70 73 73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데링을 만들면 되겠죠. 이제 이게 72mm로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조금 더 12mm로 했으니까 다음에 행여나 다른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조금 더 이게 좌석의 높이가 높은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크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거로 교체하기도 좋겠고, 그래서 9mm보다는 또 12가 조금 더 아데링이 튼튼하고 또 한 가지는 이쪽 도어 트림에 거기서 도어 카바, 이제 도어의 표면, 쇠 표면, 플라스틱 까만 표면보다 도어 트림의 카바 공간이 좀 늘립니다. 한 7cm 됩니다. 그렇게 너무 쑥
스피커 들어와 있으면 뭐 그러니까 조금 밖으로 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CVT를 되는 겁니다. 설대지 또 높은 걸 할 필요는 없겠고. 자세가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 다 해보자. 약간 깔랑하니까 조금 작게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고정해야 되니까 미리 이 부분은 표시하고, 아드링을 먼저 고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미리 구멍을, 피스를 조을 수 있는 드릴로 구멍 내고, 또 피스가 조여지면 스피커랑 닿으면 안 되니까 또 사라 길이 가지고 구멍을 내야 되겠죠. 요걸 피해서. 그러면 요게 네 군데 조우고, 네 군데 조우고, 또 이걸 조우면서 플라스틱이 조우니까 8군데가 결합되겠죠.
아데링을 다 만드는 저기고 그걸 조금 이제 다듬질을 해서 잠깐만. 그럼 이 스피커에 맞는 아데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일단 4개를 먼저 플라스틱 그 도어에다가 고정을 하고 또 이 스피커를 4개 쪼을 때 이걸 통과해서 플라스틱까지 긴 핏으로 자, 고정할 겁니다. 그럼 아데링이 총 4개가 아니고 8군데의 핏으로 고정이 되겠죠. 예, 그 식으로 이제 작업할 겁니다. 방음을 한 거와 안 한 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앞도어하지 않습니까? 앞도어하고 저건 뒷도어입니다. 그리고 해보면 소리가 다르죠. 그럼 문을 열어보면 이 방음 매트 한 장 반 정도 붙이는데도 문이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이 오고 이제는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장착하기 전에 매트 이쪽에 플라스틱은 이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매트 붙이기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각이 이렇게 단차가 많이 중기이기 때문에 잘 떨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출력이 센 스피커가 들어가면 여기도 뭔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좋은데 지금은 출력을 센 거 한 것도 아니고 이쪽 편에 또 신슐레이션 있고 하니 여기는 그냥 그 스펀지로 채워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없애주는 수준으로 작업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펀지를 두꺼운 거를 이런 데도 하나씩 발라보고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이쪽에도 하나 좀 해주고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보기를 떠나서 이렇게 해주면 정비하는데 이제 이게 부속 뭐 이런 볼트를 가리면 정비할 때 이제 불편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창문이 내려오면 유리를 분해하는 이제 이게 공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 그런 거는 놔두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공간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조금 두꺼운 스펀지를 바르면 되겠죠. 스펀지는 잘라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이쪽에는 커버가 들어가는 데니까 이쪽에 이런 쪽에도 이제 잡음이 나면 이제 잡음의 그 소리를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만 이렇게 주면 이런 데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데도 여기다 넣으면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스펀지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키놓아도 조립하면 싹 붙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 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 부분도 하나 붙이고 여기 열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쪽 안에는 이거 하나 해주고 이것도 이쪽에 하나 해주면 요리 되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도 빈 공간이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 안에도 하나 넣고 이런 부분에도 이쪽에 여기 하나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줘도 이런 데는 피스를 더 안 줘도 이제 출력, 이제 이 출력을 내는 어떤 수준하고 뭐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이 부분에다 이쪽에는 그것도 가야 되니까 여기도 살짝 하나 정도만. 너무 빡치면 또 컵 홀더로 여기 홀이 잘 안 들어가면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 부분에 보기는 안 좋아도 그래 때못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아드링을 붙이야 되는데 뒤에 또 플라스틱하고 나무하고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스펀지를 좀 발라서 이쪽에는 나무 펜에다가 뭐 보기 안 좋아도 뭐 일단 이게 존재하는 자체로서 그립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기 그리 안 좋아도 됩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만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 뒤에 발랐으니까 여기 붙으면 붙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스피커를 요 중간에 스피커 고정하는 걸 해야 되니까 스피커 선이 요리 안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올라오면 이게 상하좌우에 발라 이게 피스를 고정해야 돼. 상하좌우에 피스를 고정하고 플라스틱을 바로 뚫고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 비켜가지고 플라스틱이니까 너무 세게 맞추면 안 되겠죠. 이런 거 하고, 이쪽에는 이제 구멍이 크게 났으니까 좀 긴 거로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발라야 되겠죠. 여기는 다음에 또 뺄 때 여기 발려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 스피커 쪽에서 다 했나? RC 신호선이 뻑뻑해갖고 중간에서 안 들어가네. 어디가 제일 신호선? 모노리딕이랑 맥킨토시 연결하는. 지금까지 꼽히 있었던 거 아이가? 어. 안 들어가서 어쨌는데? 일단 안 넣었다. 추워가지고 쪼그라서 그런가? 내가 한번 볼게. 있어 봐봐라. 그거 안 넣으면 소리 안 난다 아이가? 리어로 넣으면 되긴 한다. 모놀리틱에는 들어가나? 모노리딕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모놀리틱 들어가야 될까 아이가? 뭐 맞네. 인풋이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조금 이제 깔랑깔랑 했으니까 이쪽에도 스펀지가 있으면 이쪽에 약간 이제 깔랑깔랑하게 홀이 뚫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 부분이 여기 살짝 데이니까. 그럼 여기 스피커 구멍을 내놨으니까 아까 안 냈으니까 여기 이제 자출 들어오는 스피커는 요리 물리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물리지면 되니까 이 형태로 이제 좀 덜 깔랑하지 않습니까? 요리 해가지고 이 스피커는 이제 와샤를 작은 걸 대고 좋아야 안전하게 좋아집니다. 정센터에 하면 또 핏을 또 플라스틱하고 같이 박는 이거죠. 하고 이 와사 자그마한 걸 준비해서 이쪽에는 이제 큰 거. 좁게 맑은 소리 나죠? 아까 OEM 스피커하고 다르죠? 이게 베이스 다운 느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스피커 컨지에서 나는 기본적인 소리가 전체 소리의 소리를 많이 좌우지우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까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그러면 스피커 이게 어느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거. 먼저 건전지가 이제 9V가 좋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 수가 없어놨지도 않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꽂아가지고 그냥 이 9V 건전지는 이제 작은 게 플러스고 이 넓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플러스 선 쪽으로 딱 붙이 이제 뭐 이래 붙여도 상관없고 전기를 한번 탁 튕가가지고 앞으로 튀면 스피커가 앞으로 튀면 그 정류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튀면 뒤로 튀면 역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튀을 때 플러스 건전지에 물려 있는 그 선이 플러스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약해가지고 좀 배터리 좀 센 걸 보여야 되겠네. 약해가지고 이 배터리가 이제 쉐면은 고음에서는 이제 치명적이니까 일부러 이제 쓰던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배터리 약한데 좀 동상 볼락하면 배터리 센 걸 보여야 됩니다. 이 속에 9V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요 좁비하게 만들어 갖고 여기 노란 게 이제 플러스 건전지 선에 물려 있거든요. 이 9V 건전지.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이제는 배터리 3개라서 여기 플러스 앞으로 튀면 이 플러스 건전지니까 이게 노란 게 이게 플러스입니다. 뒤로 간다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겠죠. 앞으로 튀죠. 여기다 바로 찌를까? 여기 가지고 앞으로 튀죠. 여기 뭐 선이 가가지고 앞으로 튀죠, 그죠? 딱 정리 넣었을 때 앞으로 튀지 않습니까?
남은 원선 복구되고. 그럼 뭐 건전지 플러스 선에 물린 게 스피커 플러스다. 만약에 이제 뭐 하다 보니 이제 거꾸로 물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죠.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상 아닙니까? 뒤로 가면. 그러면 지금 보라스가 이쪽 선에 보라색에 물렸는데 여기 상이다. 그럼 뭐 이 보라스에 물린 이 스피커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스피커 마이너스. 그냥 한 번 더 확인 사서 해보겠죠. 앞으로 튀면 그럼 뭐 플러스 건전지에 물린 스피커가 이 스피커의 플러스다. 그러면 요 잘랐으니까 색깔을 보고 해야 돼요.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그러니까 빨간 선 있는 게 플러스인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납땜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럼 플러스 앞으로 튀죠. 맞으니까. 그럼 뭐 요 스피커 선 플러스가의 빨간 선 좀 짧네. 간당간당하네. 이제 해서 이 캡 이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면 서로 딱 물려서 찝는 기기 때문에 선이 짧아서 간당간당하네. 이렇게 찝고 확인사살 하고 그럼 연결하면 나오겠죠. 지금 소리 나오죠. 음악을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걸 확인하고 결선을 하고 조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름을 줄이고 그럼 이 선들 노이 날 수 있으니까 요로 요런 거는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위에 그 막 조립할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요 또 조립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요 뒤에 상태를 보고 이 안에 좀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좀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제 요 높이가 여기 딱 이제 맞는 높이였는데 이렇게 딱 되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새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요 안에 이제 동굴처럼 되어 있고 또 이게 타공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막히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12T, 13T고 요 높이가 이래 해봐야 15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한 40m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스피커는 한 요만큼 뜨겠죠? 그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잘 쉬어나가지 못할 바에야 꽉 막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요리 되면 앞에가 뻥 뚫혀도 이렇게 모여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이 스피커에서 공간이 뜨니까 요리 되겠죠. 약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도 이제 잘라버리면 이제 스피커가 더 튀어나온 거나 한번 어쩔 수 없이 자르겠죠. 잘라버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소리가 이쪽 편으로 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적절하니까 그대로 둔다. 이걸 그대로 둔다 이 말이죠. 이제 한 1.5cm 뜰 겁니다. 요 끝 라인하고 요 스피커 자석하고 한 1.5cm 뜰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런 현상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하면 더 좋겠죠. 이 부분이 찝찝하네요. 이 부분에다가 이게 있지만은 그냥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쪽이 여기. 그다음에 이것도 항상 요 안쪽부터 뺄 때는 저쪽부터 빼지만 끼울 때는 왼쪽부터. 교치 가방 이거 꽂고 그게 잘 들어가는 거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이 키가 대충 맞나 하긴 하고 키가 맞는가 빼고만 하긴 하고 여기도 키가 있으니까 때려주고 그러면 여기는 피스가 이제 하나 있었죠. 이게 살짝 밀면서 스펀지 때문에 살짝 이제 스펀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슬쩍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밀면서 이 상태가 좋은 거죠. 스펀지가 빡빡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작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됐고. 그럼 이제 방음을 했으니까 이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하기 전하고 이렇게 묵직하게 닫히죠. 이 방음 매트가 좀 뚜만 매트를 바르고 또 한 장 반 가까이 발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두드려 보면 좀 이렇게 울리는 느낌은 덜하죠. 뒷문짝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는 이렇고 그러고 때렸을 때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이 철판이 울렁울렁 거리는 게 적죠. 요거는 때려 볼까요? 들란가? 철판이 이렇게 뚫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 소리 내는 데는 이제 이게 방음을 기본적으로 붙여야 된다. 그러고 이걸 또 작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데링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가까이 해서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넓게 화면을 그러면 여기 빠꼼빠꼼한 데는 뒤편에 플라스틱 그 바닥이 있으니까 긴 피스로 좋을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선은 이 아래단으로 내려올 구멍을 내놨습니다. 스피커 선 놓을 구멍을. 그래서 이것을 스피커가 이리 붙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해야 되네. 스피커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일단은 뒤에 이 나무가 바로 플라스틱에 붙으면 피스를 여러 개만 촘촘하게 좁으면 모르겠지만은 4개 조우고 스피커가 또 이렇게 8개 조우지 않습니까? 8개라도 이게 표면이 똑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착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펀지 테이프를 또 살짝 너무 두꺼운 거 바르면 안 되고, 화면이 보이나? 예, 보이겠네요. 그러면 뭐 정밀한 작업보다도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여운을 그리면서 가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안에는 지절로 이제 짜바라처럼 못 맞으니까 당겨서 붙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약간 이제 이게 스펀지의 살이 질량이 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당기는 것보다는 여기 낫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울렁불렁하니까 이게 요런 깨끗한데 여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제 덜 정교하더라도 울레불레 있더라도 붙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화면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까 사라 길이로 구멍을 내서 피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죠. 요게 다 좋아한다 보고 요 부분이 구멍 난데 하면 요점에다가 우리 해서 여기다가 일단 한번 쪼고, 걔네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조금 내려서 정중앙에 붙여야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는 이제 긴 거를 해서 저 바닥 쪽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굵은 거로 해야 되나? 플라스틱이 약해가지고 저게 저 굵은 핏으로 약하네.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것도 좋을 거니까. 그러고 이제 이거를 저으는데 또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아닙니까? 또 이 표면하고 또 집착력이 떨어지니까 또 이런 거로 또 해서 이제 여기 바르면 나중에 피서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커 쪽에다가 바를 겁니다. 이 스피커 아까 좀 깔랑깔랑하게 했으니까 스펀지가 스피커 아랫땅 내려가는 쪽까지도 살짝 붙을 수 있도록, 그러면 스피커가 들어가서 깔랑깔랑 했던 게 스펀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요 부분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뭐 수분이 들어올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납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고급으로 할 때는 납땜보다는 직결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스템에서는 납땜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좋은 제품 직결로 쓰는 거 아니었을 때는 좋은 단자를 쓰고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 있게끔 요 측면에 그럼 뺑 둘러 이 부분에 스펀지가 닿이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요거 한 5mm 짜리 구멍을 내놨으니까 한 7mm 되겠네. 요렇게 선을 이렇게 미리 구멍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빗물도 안 들어오는 공간이고 해서 요대로 하면 돼. 이렇게 탁 하면 스펀지를 뗐으니까 이게 좋으면 잘 붙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중하게 줘야 되니까 요 바로 좋으면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와사를 하나 살짝 대 가지고 이렇게 요 위치만 이게 이리 올라와야 되는 게 됐네. 여기 이제 아까 깔랑했는데 좀 덜 깔랑하지 않습니까? 스펀지를 정센터에 대가지고 또 쪽에서 큰 걸 긴 걸 해야 되나? 좀 긴 거를 확인을 못해서 긴 거를 어차피 플라스틱의 피스가 좋아져야 아데링하고 스피커가 더 접착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 깊숙한 꼬치 들어가야 좋아집니다. 여기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 선을 이제 결선을 해야 되죠. 결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OM 스피커 선은 여기 OM 스피커 선입니다. 여기 선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 피복을 좀 벗기고 그러면 이게 스피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OM 스피커선은 이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스피커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요 잘라는 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전지 9V 건전지를 가지고 하면 전압이 좀 높기 때문에 건전지에 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9V 건전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게 이제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 이 플러스 건전지 플러스는 하나 둘 중 아무거나 그냥 이제 둘 중 50%는 확률이 있으니까 요리하고 나머지 한 가닥을 스피커선 남은 데다가 탁 붙여 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튀죠. 그럼 이는 정위상이죠. 이제 딱 전기 들어가면 앞으로 튀가 있다가 나면 원산복구 되죠. 그러면 정위상으로 앞으로 튀는 게 정위상입니다. 그러면 정위상 상태에서 건전지 플러스 선이 물려 있는 게 스피커 플러스 선입니다. 만약에 확률적으로 또 아무거나 했는데 딱 붙이니까 뒤로
뒤로 튀죠. 이는 역위상이라고 합니다. 역위상. 뒤로 튀는 거. 그럼 뒤로 튄다면 역위상이니까 지금 건전지 플러스가 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역위상일 때는 이게 스피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전지 플러스가 닿는 선이 스피커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해가지고 정위상으로 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튀면 정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전지 플러스 선에 물려 있는 스피커 선이 스피커 플러스 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이 색깔이 이게 뭐이고 이게 브라운 갈색이 있는 게 플러스입니다. 갈색이 있는 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 갈색 색깔이 있는 게 플러스 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플러스 스피커 선, 마이너스 스피커 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제선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납땜을 할 때 잘했는지 또 확인사서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 선이니까 플러스 해야 되고, 요 마이너스 물리 보면 앞으로 튀겠죠. 앞으로 튀지 않습니까? 여기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상, 건전지 플러스를 스피커 마이너스에 물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로 튀겠죠. 이렇게, 그죠? 뒤로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커 플러스에 건전지 플러스를 물리고 전기를 넣었을 때 앞으로 튄다. 그럼 정위상, 그럼 스피커 플러스에 물린 건전지 플러스에 물린 선이 스피커의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소리가 안 좋으면 원인을 몰라서 음원 돼서 원인 찾는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아까 이 갈색 있는 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아무 색깔이 없고 갈색 있는 게 플러스 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갈색 있는 게 플러스 선. 그러면 플러스 모두 연결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뭐 납땜도 필요 없고 이걸 찍기를 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꼭 하려고 캡으로 넣은 다음에 찝어버리면 꼭할 캡 안에 이제 약간 얇은 철 종류가 있기 때문에 깍 찝으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나 테이프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플라스틱이 흘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찝어주면 이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방음을 좀 하고 이 제 머리가 삐쳐갖고 방음은 약간 멀리서 그러면 삐쳐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겠네. 방음은 요것을 해가지고 됐네. 그러면 이 스펀지 두꺼운 거로 스펀지를 두꺼운 것으로 칼질을 해서 옆판 자르듯이 칼질을 해가지고 방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분지가 있으면 칼질을 이렇게 하면 적당한 크기로 칼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위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매트 같은 것을 이제 붙이면 이제 이게 스피커가 출력이 세고 그러면은 또 매트를 붙여야 되는데 뭐 스피커가 출력이 센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품 있는 부분에는 피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게 좀 두꺼워도 조립될 때 이렇게 눌리면 꾹 눌리지기 때문에 조립될 때 알아서 딱 적절하게 눌려서 조립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하느냐 하면 이거 질량 높이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날 수 있는 잡음이 나면 그 잡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확인한다고 빼놓은 거네. 요거도 아까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걸 다 분해해서 방음하려 했는데 굳이 뭐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에서 뭐 그렇게 분해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뭐 유튜브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분해하는 것도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갖고 그냥 분해 안 하는데 분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분해하는 거, 이런 차들 분해하는 것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해하면 이제 엄청 이제 편하죠. 이게 방음을 잘하고 싶을 때 이게 분해해버리면 뻥 뚫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요점에 하나 하고 여기 이제 캐시카바 들어가는 데인게네. 이 선이 이제 요리 되는 거죠. 이렇게 요점에 요 안에는 하면 또 뭐 거시기 하니까 놔두고 뭐 요쪽에 좀 해서 여기도 뭐 이쯤에 하나 하고 여기도 해야 되겠죠. 아랫단에 안쪽에 해놓으면 잡음 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단 보기 좋은 것보다도 이렇게 실용적으로 있는데 잡음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자그만하게 자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속에 봐. 요거는 다시 요리 올라가니까 요 뒤편에도 이게 떨면 이게 떨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잡음 안 나게끔 잘 붙여놨지만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꼽아주고 여기는 컵홀더 다른 데니까 이쪽에 하나 바르고 뒤편에 여기 하나 바르고 위에 또 퍼서 이렇게 하나 바르고 그러면 여기는 더 바르면 안 돼요. 요 뒤편에 요 뒤에 하나 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조립될 때 이게 너무 여러 군데 동시에 내버리면 조립될 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올레불레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요거 여기 달랑달랑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감싸서 또 흐를 일도 없게끔 감싸가지고 이렇게는 하면 뭐 차나에 없어도 뭐 잡은 것은 안 나겠죠. 그러면 다 됐고 조금 카메라를 뒤로 물려서 그럼 이 컵홀더 이 자리는 이게 있으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만은 좀 더 한 겁니다. 있어도. 그리고 이 부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을 스펀지를 좀 더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 기니까 그냥 이 텅 빈 공간 자체가 존재하고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텅 빈 공간 자체를 없앴죠. 너무 텅 비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저 속에서 좀 봉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스펀지가 한 1.8D 되는 거 석장을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뺄 때는 이거부터 뺐지만 낄 때는 이쪽부터. 이쪽부터 걸고 걸면 됩니다. 이쪽부터 거는 것보다 이쪽부터 걸고 뺄 때는 여기 쏙 빼고 배 올리고 아무 차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갔는지 보고 이제 요거 잘 빠뜨리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한 미리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도어 키가 도어 트림 키가 지 위치에 맞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이 차는 이제 피스가 하나니까 여기 이제 스펀지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발라졌으니까 조립이 딱 안 붙고 싹 일돼 있는 겁니다. 스펀지 때문에. 그래서 꽉 밀면서 저으면 되겠죠. 그러면 스펀지가 숨이 살짝 죽으면서 전체적으로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펀지가 좀 두꺼운 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 갔나? 이걸 하면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거 앞도어도 간략한 작업이 끝난 거죠. 조금 묵직한 느낌이네. 그러면 이 스피커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